방금 전에 그 관광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임해관광도 견해 거기가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데는 여름철에 가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가면 아들기 가보면 전부 다 팔각정인데 이게 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막고 쳐놓고 어떻게 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나무 얘기는 나무가 필요 없는 나무를 심어요. 그늘매기가 되고 원 방풍이 되고 이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소나무 되게 좋은 거 갖다 심어놓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어때요? 예? 지금도 그 팔각정이나 이런 데가 좁아서 난리요. 어떤 사람들 보면 산업같이 가서 자리 잡고 앉았어. 딴 사람이 자리 못 잡게. 그 내용 아셔요? 그 회장님? 네. 예.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면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국민 필요한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왜 나무만 쓸데없이 많이 심어요? 필요도 없는 나무. 좀 그 사업 구상을 좀 바꾸시더라도 좀 내용을 좀 바꿔서 편의시설을 좀 위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 지역에는 올해는 이제 그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됐는데요. 내년에 일부를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데키를 이제 가족 단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지금 말씀 정자는지는 이렇게 파라고 이런 것들 몇 개를 이쪽 화장실 옆쪽으로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아니면 내년에는 그래서 두세 개를 더 그쪽에다 해주고 아니면 가족 단위 이렇게 텐트를 치겠거니 그 데크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그 보완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전부 주시면. 기왕 그 정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팔각정은 지금 그 돈만 많이 들고 사람도 얼마 못하지 사실 직사각형으로 그냥 정자를 짓는 게요. 돈도 덜 들고 많이 줄 수 있고 사람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해서 괜히 모양만 내지 말고 실용적으로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속동에 13억을 들여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아직 그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제 설계가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구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기 앞에도 보면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길도 그렇고 보면 아직도 호설길 안에 정비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최고 이제 염려스러운 게 진짜 주차장 부족인데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일부 이쪽만 조금 해줘야지. 나머지 이제 하다 보면 주민 공간 쉴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이 이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먼저 번에도 우리 의원들 또 현장답사를 갔다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축사 있는 집 있죠. 축사 바다하고 붙은 아주 그 청수만에 모양도 안 좋아. 바다하고 축사하고 같이 맞닿아 있어갖고요. 이쪽이 데크를 깔고 그걸 사가지고 데크를 깔고 하면 공원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대형버스 다 그로 대라고 외려 손님이 관광객을 걸어가면 바다를 거닐면서 데크로 따라서 공원에 올라가면 공원도 넓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현장을 한번 가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지금 있는 거에다 돈을 자꾸 더 붙이지 말고요. 좀 넓혀서 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설치하는 탐방시설이요. 지금 그 조류탐사 과학관에다 같이 할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조류탐사 과학관 물건을 나가거든요. 그거 존치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10년 지나면 딴 걸로 활용을 용도 변경도 안 되게 여기 이거 또 얹어놓으면 그때 10년 지나도 용도 변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갖다 또 얹어놨으면 또 쏟아놨으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철새 탐방 시설을 거기다 같이 시설을 해서 이것이 진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선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안 되는 데다가 자꾸 이 시설을 해놓고요. 서산 어떻게 해요? 서산 홍성보다 한 4배 이상 들어갔죠? 서산 새 탐방길 거기도 아마 서산시 아마 골칫거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여기다가 이게 활성화도 안 되는 데다가 돈을 자꾸 투자해서 지금 12억 아닙니까? 12억. 이놈 투자해놓으면 이게 국비 같다. 또 군비 보태 서면 이것도 10년 가면 용도 변경도 안 되고요. 더 어려운 현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초 이 사업비가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106억을 투자해서 1000군데를 설치한다고 당초 이제 그런 계획이 이제 됐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인근에서 안 맞는다. 그리고 인근의 버드랜드와 이런 거 하려면 그 규모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기재부에서 이제 그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한 것이 이제 저희들 맥시멈 12억이 예산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고민 끝에 지금 그 청운대 배연구소부 이제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다 보니 지금 있는 그 과학관에서는 낮다. 그러니까 이거 엘리베이터식에서 한 5층, 6층 높이를 하다 보면 그 서산으로 태안으로 빠지는 그 관광객들이 궁금증이 있으라도 이쪽 올려둘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식을 해서 선방대를 만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좀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문제는 하여튼 구상한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항시 보면은 얘기하는 얘기지만 물론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어떤 과가 됐든 실이 됐든 실과에서 공모해갖고 오는 사업이요. 공모라고 해서 국비 좀 주고 뭐 50대 50 줬든 뭐 얼마나 줬든 공모해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시설을 해서 앞으로 흥성군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게 흑자가 나고 아니면 우리 국민이 뭐 행복감을 느끼는 아주 그런 시설이 된다거나 이런 거 같으면 더 이상 재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으면 돈만 먹고 그 관리 유지비만 들어가고 별로 필요치 않은 이런 시설을 자꾸 덧붙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비 주는 거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자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아까 트라이에서는 전기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다 쪽에서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람 부는 날 바위에 불버겁이 붙어요. 불. 옛날 홍도 사건에서 사람이 왜 죽었느냐? 바람이 세서 파도가 치면요 거기다 뚫리면 그냥 쭉쭉 나가요. 배 같은데. 예? 이 불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보셔야 돼요. 야, 이거 펜스 칠 때도 바다 쪽은 바다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잘 봐요. 배에서 사고가 나면 게으른 사람이 왜 오래 사느냐면요. 미리 뛰어내리면 파도가 휩쓸고 가서 돌에 때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 쪽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우리 지금 취소를 자꾸 하죠.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구적으로 우리 협의가 됩니까? 홍성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만 이제 주차장 시설이 돼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이제 그 경기하는데도 일부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더 협의할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담수가 됐을 때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담수 양을 볼 때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죠. 이렇게 가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네. 그 땅에다가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도 하고 뭘 한다잖아요. 돈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땅은 우리 홍성군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그것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중에 이게 뭘 좀 바뀌면 또 그쪽이 대표가 바뀌든지 하면 농촌공사는 이 땅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면 우리 그동안 시설했던 시설 비용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미 이제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은 없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큰 개발 계획이 바뀌어진다 하면 그때는 이제 협의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 사행상 문화재 활용 사업 이게 다 끝났습니까? 올해는 끝났습니다. 여기 그 결산 서류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 창의 아이디어 뭐 마을 사업이라든가 희망마을이라든가 번역 사업이라든가 혹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해당되는 거 있으면요. 그 운영 실태, 투자 금액, 대표자, 그리고 유급으로 뭐 금액까지는 필요 없고 유급으로 하는 사람 명단, 무급으로 하는 사람 명단 발표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원 의원입니다. 홍주읍성 문화재 지역민들께서 얼마 전에 의장실 찾아오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하셨거든요.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들은 지금 그 돈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그러면 그 땅값이 오르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문화재 지정구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빨리 하든지 그래서 지금 굉장한 그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우선 매입이나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이제 역사 인물 축제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그때 그 주민들께서 오셔서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들이 이제 인근 주민들이니까 계속 이쪽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경호원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인근 주민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 홍주성 이 인근에서는 축제를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서 인근 주민들한테는 출입증을 주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행사 때 VIP 주차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쪽에다. 근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서 그 VIP 그 쪽지 있는 사람들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그냥 아무나 갖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라 하니까 정작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왔다는 그게 있으나마나 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천주교 순례길을 지금 명소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몇 명 해설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오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그래도 좀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조금 식사라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다 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간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홍성군에 경제적인 도움이 뭐가 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이런 걸 좀 잘 판단해가지고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홍성 역사인물 축제 보조금 정산서는 다 들어왔나요? 다 받았나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리하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던 실과가 이번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26개 단체에 예산액이 2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이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좀 되풀이되는 행사가 대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좀 새롭게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도 이런 문화 공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도 좀 들어오는 요청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단체 등록된 단체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그 단체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거의 해마다 그 프로그램이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 단체들은 이제 좀 난립되는 거는 좀 방지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소규모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문화 공연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굴림 무용단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이 무용단과 관련해서 개건단원 예산 또 조례 때문에 저희 홍성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아시죠? 1년이 지났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우선 이제 그 무용단과 그 감독과의 이제 협의가 좀 지연됐으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협의가 됐고요. 그 이제 연령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됐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상신하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올 같지 않게 활발히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올해 무용단 공연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그런 이유에서 공연을 올해 공연 전무했습니다. 이제 정기 공연 딱 한 번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 이미 이제 개건과 단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조금 서둘러서 이 예산이 서기 전에 지난 회 때 조례를 좀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좀 협의를 좀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이제 와서 예산대로 쓰고 조례는 또 예산을 먼저 쓰고 조례는 나중에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빨리 이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시간을 두고 또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 인적 관계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지금은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잘 운영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건 단원에 대한 어떤 예산 결정은 찬성합니다. 근데 조금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와서 무용단이 정비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하더라도 공과사를 좀 명확히 구별해서 추진력 있게 좀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17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문화누리 카드 관련된 예산이죠. 네. 자,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적인 어떤 소외가 되지 않도록 만든 건데요. 지금 카드 발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애써 세운 예산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년 동안 좀 독려를 해서 카드를 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염려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추경에 이제 인센티브를 총 3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집행률이 1을 했어요. 돈에서 그 3천만 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올 12월까지 발급을 합니다. 12월까지 발급을 하고 또 집행은 내년 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한 75%, 22일 현재로 한 75% 나오는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 돈의 한 3일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장들 협조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카드 발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좀 회피하는 유형이 이제 이게 금액이 크다 보지 않고 5만 원짜리다 보니까 뭐 여기 와서 발급받고 사용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좀 회피하는 그런 유형도 하나 있고 또 집행일 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노약자라든지 약간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100% 사용이 안 되고 하여간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드는 1년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는 남고 그럼 돈만 입금 아니고 그런 해마다 그럼 예, 그렇습니다. 좀 절차적으로 불편함은 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이런 사례들이 다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 한번 모아서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부분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것보다는 밥 한 끼가 좋다라고 솔직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명칭이 문화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공을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또 저희들보다 또 이용이 높다고 해요. 영화관도 가시고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시골과 도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시골이 약간 집행률이 낮다. 이런 것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 꾸준히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을 좀 나눠서 구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하다못해 뭐 목욕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카드 사용 내용을 보니까 영화나 도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쪽 홍성 쪽으로 나와서 사용을 좀 하고 계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작년에 1등을 하셨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럼 올해도 끝까지 좀 고생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71쪽에 보면 그 수령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있는데요. 모두 2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이 부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세부 내용에 보면 그 컨설팅 비용도 모두 농어촌공사가 가져가는 비용입니까? 거의 2억 중에 1억 원을, 그러니까 20억 중에 1억 원이 컨설팅 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법적인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비용입니까? 아마 그 범주 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감사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 설계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범주 내에서 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다 지출된다고. 만약에 이 20억 중에 지금 보면은 사업 부대 비용이 뭐 설계 공사 감리 비용이 한 3억 4천이 넘고요. 이거 컨설팅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체감에 맞는 비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혹시 지금 이제 물론 저희가 조례도 부결이 됐긴 했지만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러한 용역 및 컨설팅을 좀 대행을 한다면 그러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위수탁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주고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 수의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정산서만 보고서 정산서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수용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중에는 수용동 당제문화 지킴 센터를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한가 체험관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가 체험관은 소득 증대 사업으로 지금 연계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죠? 지금 마을 주민들은 그 상당히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다른 지역 우리가 이제 연수도 갔다 오고 선진도 다녀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된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이장님 비롯한 아주 상당히 열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아직 그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도 그쪽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하다 보면 상당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마을이 아주 그렇게 그 마을만 형성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모두 투입이 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쪽에 어떤 지역 리더들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일하실 분들은 지금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한 80여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연세는 고령화는 많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보니까 뭐 청산도도 갔다 오시고 영양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 잘 화합을 해서 또 우리 홍성군의 새로운 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창조지역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저는 이 창조지역 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미숙한 좀 사업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홍주성 천년 여행길과 관련돼서도 지금 연계돼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정표를 전부 네.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자, 예전 이정표가 불과 몇 년도에 설치를 했나 봤더니 20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 새로 전부 교체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실하게 세워진 이정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정표에 사용됐던 2012년도 예산이 1억 1,900만 원, 즉 1억 2천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불과 2, 3년 안에 지금 또 한 1억여 원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자봇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자봇을 시키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경과가 지났습니다. 경과가 지나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의회부터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할 수는 없다. 다시 실제 올바르게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안내판 정비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그 이제 입찰할 때의 이제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할 거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만 됐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공사는 완료했으니까 이제 관에서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실은 그런 이제 폐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할 때부터 이런 꼼꼼히 챙겨야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된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합니다. 네, 과업 지시서에 따르지 않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된 건 비교적 튼튼하고 그 다음에 밑쪽으로도 상당히 디자인은 예전 거에 비해서 뛰어나고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갈 수 있으려고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고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성 하나로마트 맞은편 쪽 그 데크 있는 데 쪽에 저희 하나 세워져 있는데 벌써 이게 하나 볼트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점검 좀 그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맞습니다. 근데 차로다가 그래서요. 네. 그거 또 정비했습니다. 아, 네, 정비되셨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들꽃 그 여행길 지난번에 행사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어쨌든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럼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와 유사한 행사가 지금 2건이 잡혀 있네요. 그때 행사가 좀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하신 결정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거의 부의장님도 오시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 상당수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큰 대회보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다 해서 뭐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자꾸 해보다 보면 더 좋다 그러면 더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벽화가 그려져 있죠. 네. 그 벽화는 언제 몇 년 정도가 지나야지 좀 보수 정비를 한번 해야 되나요? 근데 보수 정비는 그 벽화는 저희도 그 구간마다 다 다른데요. 그 벽체가 미장이 잘 돼서 돼 있는 곳은 그 상당수 오래 가고요. 지금 홍성천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것처럼 그 미장이 안 된 부분들은 그 이제 그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벽화를 한다 보면 이 미장부터 기초 사업을 한 이후에 벽화를 그냥 장기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3, 4년 후에는 이제 퇴색되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쪽 그 홍보통에는 그 미장을 다 하고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벽화 거래를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미장을 한 이후에 벽화를 그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좀 다시 네, 보수를 다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벽화를 도시 곳곳에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미장 미리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2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안의 말씀, 하나는 어떤 사업 촉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제안의 말씀은 인근 예산군에서는 최근 관광 계획과 관련된 어떤 용역 보고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산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호 있는 주변 봉수산 수목원부터 예당 저수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봉수산 휴양림부터 임종선의 그 모노레일을 폐철도를 이용해가지고 깐다든가 이런 대규모 계획을 좀 세웠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덕산이라는 그 관광 휴양지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백종원시를 같이 연계해서 백주부 도시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관광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다 우리 홍성군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 산업을 좀 이끌 종합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그렇다고 20년, 30년짜리 말고요, 한 10년 정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천주교 순례길이든 홍수산 역사길이든 아니면 홍주 천년 역사 기념 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전부 통합, 융복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대규모 개발 계획은 저는 좀 반대인 것이, 어쨌든 지금 저성장, 저소비 시대에 맞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농어촌 체험 관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저희 홍성군이니까 곳곳에 있는 지속 관광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계획을 함께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촉구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좀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저희 문제가 됐던 것이 그림이 있는 정원인데요. 이 그림이 있는 정원 8경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의회에서 한번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조치 여부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인 그 설문조사를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인 설문조사라서 이게 신빙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차 한번 설문조사를 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했다가, 저희들이 그 용역기관 예산을 요구를 안 했던 이유가 일정 기간 지나고 보니까 또 거기 존치 여부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또 상당수 의견이 그때 당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의견에 100% 이거를 지금 거기 활용해서 제외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저희들이 그 8경에 대한 것들이 방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닌 그 속동 전망대 지금 오는 것들이 그림 있는 정원 이쪽으로가 상당수가 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이를 보고서 8경에서 제외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관광객은 계속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데이터도 없이 그냥 그거를 존치해서 존치를 한다, 폐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추이를 더 지켜본 이후에 그 8경의 존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을 좀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서 일부 몇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명확히 이러이러한 입장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군의 입장을 좀 명확히 더 정해서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관 업무를 보고하시는 과장님의 그 대화를 보고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성균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도시관광 사업과 근대화 역사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이 천년여행길을, 홍주성 천년여행길을 그런 급빈열차를 이용을 하든지, 급빈열차도 물론 오시겠죠. 근데 이 20억 들여서 지금 3년 동안 사업한 건데
그 행사 때 외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호응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을 더 확대 개편해서 많이 좀 많이 그 이용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천년 여행길에 와서 누가 와서도 만족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20억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전체적인 그 사업 시행 지금 올해가 마무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거의 됐네요, 그럼? 근데 이제 사업은 이제 진행 중인 곳이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업하는 데서 지금 그 홍성 그 홍성 오일시장에 그 주리아 호텔부터해서 대장간으로 하는 그 공간이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 간판종이라든지 이제 거기가 준비가 되면 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은 들어가면서도 돈 들어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사업을 완전하게 누가 봐도 좀 만족한 그런 여행길을 만들면 좋은데 표가 안 납니다. 표가.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사업 시행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세부 정산 내역을 자료로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래요.